1. 가슴 속의 그림자. 명준을 홀로 키우며 살아온 엄마는 그동안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혼자서 감내해왔다. 그녀는 한때 사랑을 받았던 여성이었다. 하지만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남편은 자꾸만 일에 빠져 있었고 그가 일하던 사업도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가정은 온통 빚에 쌓였다. 그때부터 그녀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애썼다. 그녀는 오전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명준을 돌보았다. 하루는 그가 어렸을 때 겨울날 차가운 날씨에도 아침 일찍부터 근처 시장에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일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그녀를 몰아세우고 가격을 깎으려 했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명준이 잘 먹고 자라야 하니까 그만큼은 해야지. 그렇게 외쳤던 그녀의 목소리는 그날도 시장 한구석에서 애잔하게 울려 퍼졌다. 집에 돌아와서는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안일을 시작해야 했다. 남편이 있던 때처럼 반짝이는 집은 이제 그녀의 손길로만 유지됐다. 청소, 빨래, 요리, 그리고 명준의 공부를 돕는 일까지 그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하며 그녀는 언제나 그의 옆에 있었다. 하루하루가 버거워도 그녀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명준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자기를 갉아먹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밤늦게야 잠자리에 들며 늘 생각했다. 명준이가 행복하고 성공하기만 하면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 그는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잊고 행복해야 해. 엄마는 그 누구보다 강했다. 일하며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서는 늘 명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웃으며 말했다. 아들아, 공부는 잘 되고 있니? 너만 잘 되면 엄마는 아무 걱정 없을 거야. 너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녀는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 속에서 그녀의 내면은 언제나 명준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의지로 가득 찼다. 누가 뭐라고 하든 명준이가 꼭 성공하게 할 거야. 아들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거야. 어차피 내 삶은 아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엄마는 홀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속으로 속삭였다. 명준이 자라서 어떤 일이든지 이겨내고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아들은 내 모든 것. 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나 그 힘든 세월이 지나면서 명준은 엄마가 그의 인생에 쏟은 사랑과 희생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그를 키웠는지, 얼마나 아파하고 지쳤는지 아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엄마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쳤고 매일같이 그의 성공을 꿈꾸며 그녀의 고통을 삼켰다. 그 고통 속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명준을 포기하지 않았다. 너만 잘 되면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 나는 너를 위해 살아. 그렇게 그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내주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젊음과 꿈을 모두 내놓았다. 그렇게 20년이 흘러 명준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수석 연구원이 되었다. 명준은 자신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한 것이 오로지 본인의 노력으로만 이뤄낸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 명준이 대기업에 취직할 무렵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은 엄마는 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없었다. 이제 막 멋지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아들의 발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명준은 엄마의 병을 알게 되었지만 명준에게 엄마가 암에 걸린 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명준은 일상처럼 바쁜 삶을 살아가며 그녀의 병이 깊어가는 것을 모른 척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은 몇 주 전이었다. 엄마, 그만 좀 전화하세요.
내가 바쁘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엄마는 그저 그런 말에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었다. 그때부터 엄마의 병은 점점 심각해졌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엄마는 그녀의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인 아들에게 얼마나 애처로움을 느꼈을까. 그러나 명주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회사에서 승진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개인적인 일에 쏟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명준아, 엄마가 얼마나 아프게 살아왔는지, 엄마가 너를 위해 얼마나 살아왔는지 알지? 그런데 이제 너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 하는구나.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져. 엄마는 어느 밤 병원 침대에 누워 명준에게 울며 말했지만 명준 차가운 표정으로 그저 말했다. 엄마,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그냥 나중에요. 나중에. 지금 너무 바쁘니까요. 명준의 그 말은 엄마에게 더 이상 희망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할 힘조차 없었다. 죽음의 그림자. 몇 달 후 엄마는 세상을 떠났다. 명주는 그 소식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일을 처리하러 집으로 돌아갔다. 장례식에 참석한 명주는 엄마의 상을 치른 것이 아니라 그저 필요한 절차를 마친 것처럼 대했다. 엄마가 남긴 유산이 정확히 얼마죠? 장례식을 마친 후 명주는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정확한 숫자를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았다. 아, 그럼 엄마가 남긴 집도 내 몫이겠군. 명주는 유산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죽음을 떠나 보내는 마음이나 슬픔 따위는 그저 한낱 기분 나쁜 일로 여겨졌다. 명주는 엄마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그가 이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성공이란 그것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 자식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엄마가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그는 이제 성공을 통해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알지 못했다. 명주는 결국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바로 엄마의 진심이었다. 그가 엄마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에 엄마가 남긴 사랑의 흔적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엄마가 죽은 뒤 그의 삶은 더욱 비어갔다. 3. 떠나간 사랑, 떠나온 교훈. 몇 년이 지나고 명주는 자신이 왜 엄마를 그렇게 버리고 냉대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가 얼마나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쳤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어느 날 명주는 우연히 예전에 엄마가 남긴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 속에서 그녀는 매일같이 자신이 얼마나 고생하면서도 명준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적어두었다. 그녀가 겪었던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모든 것을 아들에게 바쳤다는 고백이 적혀 있었다. 명준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바쳤지만 너는 항상 내 사랑을 모르고 지나쳤지. 나는 너에게 내 마음을 전하려 했지만 그건 내겐 너무 어렵고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어. 하지만 엄마는 너를 사랑했단다. 너의 행복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고 그것이 엄마의 모든 삶이었다. 그 일기를 읽으며 명주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된 그는 그녀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랑의 가치를 이해했다. 그러나 그가 엄마를 다시 만날 수는 없었다. 그는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었다. 명주는 점점 홀로 남겨졌다. 사람들 속에서 성공한 그의 모습은 여전히 빛났지만 그가 잃어버린 사랑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다. 그가 찾고 싶었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의 삶은 점차 고독으로 물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성공은 사랑을 대신할 수 없구나. 무너지는 성. 시간은 흐르고 명준의 삶은 여전히 차갑고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그는 끊임없이 일에 몰두하며 자신이 잃어버린 감정이나 추억을 잊으려 애썼다. 회사에서 그는 빠르게 승진했고 동료들은 그를 성공적인 사람이라며 칭송했다. 하지만 그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혼자라는 사실이었다. 침대 위에 흩어진 그녀의 기억들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며 잠을 방해했다. 그의 집은 여전히 엄마가 떠난 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침실에는 그가 어릴 적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 사진 속에서 엄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아주고 있었다. 하지만 명준은 그 사진을 보고도 아무 감정을 느낄 수 없었다. 사진 속의 엄마는 더 이상 그의 삶에 실체가 없었다. 그는 사진을 무심코 쳐다보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듯 얼굴을 돌렸다. 엄마, 미안해.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말은 비어 있었다. 엄마의 영혼은 이미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후회와 고독. 몇 년이 지나면서 명준은 점차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립감을 느꼈다. 과거의 친구들은 하나둘씩 그의 삶에서 사라졌고 새로운 친구들도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직장에서의 성과나 외적인 성공이 중요한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그는 여전히 홀로 남겨졌다. 어느 날 명준은 우연히 회사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에게 말을 걸었다. 여인은 명준이 느끼지 못했던 정서적인 연결을 만들어갔다. 그녀는 명준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었고 명준은 마침내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의 고독과 상실감을 드러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하지만 여인과의 관계가 진지해질 무렵 명준은 또 한 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사업적으로 중요한 기회가 생겼고 여인의 존재는 그저 일시적인 위로일 뿐이었다. 명준은 다시 일에 몰두하며 여인에게 점점 더 차가운 태도를 보였다.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사업에 집중해야 해. 그는 차갑게 말했다. 여인은 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진심으로 자신에게 다가온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은 항상 일을 먼저였고 나보다 항상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외로워하면서도 왜 자꾸 그 외로움에 자신을 가두는 거죠? 그녀의 말은 명준에게 강하게 와닿았다. 하지만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여인은 떠났고 명준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6. 새로운 시작. 또 다시 돌아오는 후회. 몇 년 후 명준은 자신의 인생에서 한 가지 큰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해외로 사업을 확장할 기회가 왔다. 그는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다시는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가 유산을 통해 잃어버린 사랑과 시간이 이제는 상관없다는 듯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목표만 있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는 그를 가득 채운 비어있는 공간을 마주하게 된다. 해외에서 사업을 확장하던 중 그는 급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몸은 고통스럽고 그의 사업도 위기에 처했다. 그때 명준은 불현듯 떠오르는 엄마의 얼굴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때야 깨닫는다. 엄마. 명준은 병상에서 깨달았다. 엄마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 모든 걸 잃어버렸구나. 그가 엄마를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따뜻한 품과 그의 어릴 적 기억들이 그를 괴롭혔다. 그가 그토록 추구했던 성공이 왜 이렇게 쓸쓸한 것일까?
그는 일과 명성에 갇혀있던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병원에서 그는 다시 그 일기장을 들고 읽었다. 엄마가 마지막에 쓴 그 글을 다시 한번 읽었을 때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울컥하며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엄마. 나는 엄마의 사랑을 몰랐어. 7.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시간. 명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사람 간의 진심이란 것이다. 그는 수많은 성공과 물질적 풍요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그것을 되찾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했다. 엄마는 그에게 남긴 말이 있었다. 사랑은 물질로도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단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단다. 그게 바로 사랑이야. 명주는 그 말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했다. 하지만 그가 엄마에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의 마음속에서만 남아 있었다. 그의 성공은 결국 의미 없었다. 그는 외로움 속에서 자주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명주는 혼자 남겨진 집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꿈꾸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사랑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그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엄마에게 진심을 전하는 것뿐이었다. 그는 어느 날 엄마의 묘소 앞에 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 나는 이제 엄마를 이해해요. 사랑해요. 8. 아들, 그리고 후회. 시간은 흘렀고 명주는 결혼을 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들이 태어났다. 아들의 얼굴을 처음 본 순간 그는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 작은 생명이 그의 삶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았다. 그 작은 손을 잡고 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된 듯했다. 그렇게 아들이 자라면서 명주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자신이 엄마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엄마가 그토록 자신에게 바쳤던 사랑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아들이 자꾸만 자라면서 명주는 자주 엄마를 떠올렸다. 아들이 힘들어할 때 아빠로서 옆에 있어 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명주는 그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아들, 아빠는 너에게 모든 걸 다 줄 거야. 엄마처럼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는 시간은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명주는 그때 엄마에게 했어야 했던 말을 떠올렸다. 아들이 처음으로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다. 그 순간 명주는 다시는 그런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했다. 엄마, 명주는 아들이 잠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그때 내가 왜 그리 차가웠을까? 이제야 내가 엄마의 사랑을 이해해. 엄마는 내게 모든 걸 주었고 나는 그걸 외면했어.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할게.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는 비로소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엄마가 떠난 그 후로 그는 삶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제야 그는 아들에게 주어야 할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주겠다고 다짐했다. 다시는 놓치지 않을 사랑. 시간이 지나고 명주는 아들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는 아들의 첫 걸음마를 지켜보았고, 첫날 학교에 가는 날 아들의 손을 잡고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 그가 결코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사랑은 매일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되살아났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명주는 자신이 엄마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되돌아보았다. 그가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날들이 이제는 아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엄마에게 얼마나 소홀했는지, 그때 엄마가 얼마나 고독했을지 상상하며 마음이 아팠다. 엄마, 나는 이제야 알겠어. 그때 내가 아픈 엄마를 얼마나 더 아프게 했는지. 명주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돈과 명예, 성공이 전부가 아니었다.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다. 그는 아들에게 그 사랑을 온전히 주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속으로 되뇌며 그때의 후회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10. 엄마에게 바치는 마지막 고백. 몇 년 후 명주는 아들과 함께 엄마의 묘소를 찾았다. 아들과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곳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곳에서 엄마에게 진심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들이 묘비를 살짝 만지며 궁금해했다. 아빠, 이곳이 할머니가 계신 곳이에요? 명주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그곳에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다시 한번 엄마에게 마음속으로 말했다. 엄마, 이제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제 나도 내가 못한 만큼 엄마를 사랑할 거야. 엄마,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그의 눈에는 다시 한번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닌 이제는 할 수 있다는 믿음과 다짐이 담긴 눈물이었다. 그는 비로소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며 앞으로 살아갈 길을 아들에게 사랑을 주며 걸어가기로 했다. 명주는 엄마의 묘소 앞에서 그 사랑을 되새기며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돌아섰다. 그리고 그 뒤로 다시는 사랑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엄마를 향한 사랑도